사실 이 바둑은 질문하는 게임입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그 안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찾아가는 그런 반복에서 최선의 수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애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둑 프로기사 김효정입니다. 저는 학교에 오면 늘 설레이고 좀 신나고 흥분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바둑이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바둑 프로기사라는 직업이 좀 희소성이 있는 직업이라서 많이 좀 신기하게 봐주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걸어온 길이 조금은 평범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바둑 프로기사고요. 지금 K바둑이라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사진을 한 장 준비해 봤어요. 이제 제가 바둑을 시작했을 때 모습인데요. 굉장히 귀엽죠? 네, 좀 총명하고 똘똘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언니 저 3남매 바둑을 가르치셨는데요. 처음에는 어깨 너머로 언니 오빠가 하는 거 구경하고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바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빠가 바둑을 워낙 좋아하셔서 권하기도 하셨고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바둑을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좀 생각보다 기재가 있다, 잘한다라는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승부욕도 많이 생기면서 바둑이 굉장히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바둑을 시작했을 때 머리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 이제 바둑 공부를 하고 6학년이 됐을 때 여자 바둑계 꿈나무조라는 이 초등부를 석권을 합니다. 나름 잘 나가는 그런 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하면서 이름 알리고 꽤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린 나이이기도 했었고 이 바둑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감이라는 게 조금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학교는 기본적인 수업만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방학 때는 하루 종일 바둑 공부만 했었고요. 특별한 그런 학원 느낌보다는 이제 예전에 생각하시는 그런 담배 연기 자욱한 기원 그런 곳에서 바둑 공부를 하면서 조금은 외롭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6학년 돼서 성적도 내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사실 바둑이 너무 싫어서 그때 승부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이 친한 친구와도 이기고 지고 둘 중에 하나 울어야 되는 그런 승부를 하는 게 너무 좀 힘들다, 안 하고 싶다 라고 해서 가장 잘 나가던 어렸을 때 그 시기에 저는 바둑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버지께서 너무 실망을 하셔서 저랑 거의 대화조차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당시에 그 평범한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뛰어놀고 수업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신났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저것 하면서 사고도 많이 치면서 즐거운 학창 시절을 아주 잠시 지냈었는데요. 또 그러다가 왜 그랬는지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쯤 일본에서 저희 언니가 왔습니다. 언니는 그때 제가 바둑을 포기했을 때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이제 프로 기사가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언니가 저에게 와서 일본 가서 본인이 본격적으로 바둑 공부를 해보니 너무 어렵더라. 그리고 나보다는 너가 조금 더 기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바둑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언니지만 같이 바둑을 두다가 훨씬 더 제가 기재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줬었고요.
또 딱 그 한마디뿐만은 아니었겠지만 이 숙명적으로 나는 바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바둑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갔죠. 저 다시 바둑을 하겠습니다. 워낙 제가 바둑 그만뒀을 때 안타까워하셨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고민을 하시더니 저에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는 성격이 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바둑 공부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만약에 바둑을 하고 싶다면 학교를 그만두고 만약에 학교를 다니겠다면 바둑을 포기해라. 이제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사실 그 여학생이 중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퇴를 하거나 퇴학당한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내가 바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학교에 자퇴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자퇴를 하고 다시 이제 바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왔다 갔다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둑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저도 또 공백기가 있잖아요. 1년 반이라는 그 공백기가 있어서 바둑계에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라이벌이었던 친구들이 너무 많이 앞서 나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여자 프로 기사는 1년에 2명을 뽑았습니다. 봄과 가을에 1명씩 해서 2명을 뽑았기 때문에 언제 프로가 될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반 동안 이제 공백이 있었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집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바둑 공부에 매진을 하고 1년 반 만에 16살의 나이에 프로 기사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대단히 빠른 그런 천재적인 시기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늦은 시기도 아니었지만 16살에 이제 평균적인 나이의 프로 기사가 됐고요. 그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19번째 여자 프로 기사가 됐습니다. 1996년도에 제가 16살에 프로가 됐고요. 저보다 먼저 일본에서 공부를 했던 언니는 97년도에 일본에서 저보다 한 해 늦게 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일 여자 바둑 자매 기사는 최초라고 해서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로가 되고 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프로 기사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꿈을 이뤘다, 다 됐다. 굉장히 이제 흡족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프로가 됐는데 사실 프로가 되고 나서부터 저에게는 좀 시련이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바둑 공부를 했을 때도 정식적인 이런 학원, 저희가 도장이라고 하는데 도장 출신의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이 기원, 제야의 고수들이 이렇게 계시는 기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조금 무식하게 좀 치고받고 하는 전투 바둑을 두면서 바둑의 실력을 쌓았는데 이 프로가 되고 나서 보니까 기본기가 탄탄한 정말 기라성 같은 고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참 힘들겠다라는 또 좌절을 처음 한번 맛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프로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좀 내기는 했었습니다. 96년도에 프로가 되고 98년이 됐을 때 이제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승단을 한다라는 당시 최초의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긴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억을 못 하세요. 제가 이 승부의 세계를 좀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기억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캐캐묵은 이 스크랩을 찾다가 오랜만에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인터뷰 기사를 보면 굉장히 좀 촉망받고 이제 앞으로의 정상급 기사로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칭찬들도 많이 있긴 했었는데 이때가 제가 가장 인생의 좀 슬럼프였고 길을 좀 잃었던, 좀 헤매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승단을 하고 승부를 하고 바둑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긴 슬럼프가 와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방송국 PD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바둑 방송이 막 개국을 해서 이제 태동하는 그런 시기여서 초창기였습니다. 네, 제가 가끔씩은 이렇게 지도기를 두는 그런 방송에는 출연을 했었었는데 본격적인 그런 방송을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프로가 됐지만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승부가 나에게 맞는지 어떤지 좀 방황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호기심도 생겼고, 아 그래요?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욕심도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해보겠다라고 흔쾌히 제가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그 순간이 또 제 인생을 한번 바꿔놓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이 승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좀 가볍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지금 20년 넘게 바둑 방송에서 진행, 해설,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사실 요 근래 요즘에 하고 있는 방송 사진들 좀 담아봤습니다. 그때 그렇게 2년 정도를 정말 정신없이 방송에 빠져서 이제 바둑의 승부는 조금 밀렸어요. 뒷전으로 가고 정말 그 휩쓸리듯이 뭔가에 정말 내몰리듯이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저한테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지금 방송을 한다는 건, 대중 앞에 선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힘든 일인데 너가 지금 잘하고 있니? 그리고 부끄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프로 기사이긴 했지만 중학교를 중퇴한 그런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내가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또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방송과 시합과 이런 것들은 병행하면서 검정고시 준비를 또 시작을 했어요. 아주 운이 좋게 01학번으로 성균관대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성균관대 제가 금자한대 캠퍼스를 밟으면서 들었던 기분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면서 학교에 자퇴서를 딱 내고 이제 운동장을 걸어 나올 때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 학창 시절과 학교 생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고 너무나도 이제 외로운 시간이잖아요. 내가 바둑을 통해서 잃었던, 갖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내가 바둑을 통해서 되찾겠다. 내가 꼭 뭔가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 딱 왔을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이 프로가 됐고 방송을 했고 이제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왔고, 내가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구나. 저 스스로한테 토닥토닥 굉장히 대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와서 참 좀 다른 모습이죠. 하고 싶은 거 정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머리 염색도 해보고 이렇게 막 사자머리도 해보고요. 제가 워낙 또 활동적이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테니스 클럽에 들어가서 테니스도 치고, 뭐 수업 빼먹고 테니스 종일 치다가 이제 팔에 엘보도 오고, 참 정말 변화무쌍한 그런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원 없이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뭐 펼쳐봤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또 하면서 많은 것들 배우고 또 느끼면서 제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정말 풍만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또 어느 날 저한테 하나의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효정아, 너는 직업이 뭐야? 나는 프로 기사지.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방송하고 학교 다니고, 근데 나 뭐 하고 있지? 라는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내가 한때는 어렸을 때 꿈은 바둑 기사였는데 정말 이창호 구단과 같은, 지금으로 친다면 이세돌 구단 같은 승부를 하는 그런 승부사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둑이 하고 싶다. 나도 다시 가슴 떨리는 그런 승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형 사고를 칩니다. 이번에도 인생이 한 번의 전환점이 오긴 하는데, 그동안 이제 한 4, 5년 꾸준히 하면서 인정받았던 방송을 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없애고 잠수를 탑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굉장히 메이저 방송국에서 진행자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왔었어요. 너무 좋은 기회였고, 너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시기였었는데 이미 마음이 좀 떠나더라고요. 바둑이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을 하고 이제 바둑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연습생들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저희는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연구생을 거치긴 하는데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한 연구생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하는 바둑 도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근처에 이제 고시원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있으면서 맨날 이제 트레이닝 입고 안경 끼고 이제 화장도 안 한 모습으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도장을 왔다 갔다 했죠.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이들 놀랐어요. 제가 또 왜 저러나.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도 TV에서 많이 봤던 사범님인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겠죠. 역시 그때 그 모습도 저희 흑역사로 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었고 뭔가 미련이 남았던 저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도전을 했고 그렇게 한 6개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언니에게 건너가서 언니는 지금 저희 형부도 일본 프로기사거든요. 일본 사람인데요. 둘이 같이 바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또 바둑 공부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다른 것들을 하고 나서 승부에 돌아오니까 그 공백기도 솔직히 이제 프로가 됐을 땐 너무 컸었고 내가 이 승부를 하기에는 참 적합한 성격이 아니구나. 내 성격엔 좀 맞지 않구나 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또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딱 봤더니 그 정말 1년도 안 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메이저 방송은 다른 이제 친구에게 넘어가 있고 방송계도 많이 바뀌어 있고 또 주변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지? 라는 후회도 들기도 해요. 결국 제가 바둑을 다시 도전하긴 했지만 성공해서 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되돌아봤을 때 제 인생에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걸 도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승부에 대한 미련을 이렇게 놔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바둑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승부를 못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재밌을까? 라는 또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프로기사들과 같이 제가 당시 여자 프로기사회 회장을 했었는데요. 야, 우리 바둑을 한번 보급해보자. 이대로 가다간 바둑을 아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이 좋은 바둑이 없어질 판이다. 보급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다가 자, 그럼 군부대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군부대 바둑 보급을 시작해요. 근데 군대가 정말 육해공 해병대까지 뭐 도처에 있잖아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이제 군부대 동아리 활동 시간은 토요일 10시로 그때 당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부랴부랴 움직여서 뭐 포항, 부산, 어디 모든 군대를 거의 다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 보급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3, 4년 후쯤은 국가에서도 바둑이 전략 전술에 좋고 군인들의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국가 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군부대 보급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야, 우리 또 젊은 친구들 만나려면 어딜 가야 될까? 우리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홍대 놀이터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을 깔아놓고요. 바둑판을 깔아놓고 아무나 붙잡고 바둑도 알려주고 이제 같이 두기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꿈들을 꾸면서 바둑계 보급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둑 보급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은 2014년도에 이제 차 없는 날 홍보대사를 제가 이세돌 구단과 이창호 구단과 제가 이제 맡게 됐는데 하루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차를 다 통제를 하고 이제 바둑판을 쫙 깔아놓고 다른 행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둑이 메인 행사가 돼서 천사 바둑대회라고 해서요. 1,004명의 이제 아마추어 분들과 프로기사가 대국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이렇게 펼치게 됐습니다. 이게 앞서서 그 홍대 막 밖에 나가서 진출하고 움직였던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이런 또 바둑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히면서 이런 홍보 대사 역할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둑계에서는 조금 제가 좀 다니면 좀 시끄럽고 좀 산만하고 되게 막 어디로 튈지 모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었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그래도 바둑을 알리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고요.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조금 이제 편하게 지내야지, 조금은 안정되게 지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인생을 정말 또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제안이 또 옵니다. 이 포스터는 좀 부끄러워요. 제가 여기 올리면서도 좀 부끄럽게 하지만 저희 아들입니다. 네. 제가 아이 낳고 이제 3개월, 4개월 됐을까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바둑계 원로 분들이 전화가 와서 요즘 바둑계가 좀 과도기적이기도 하고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시기에 너가 기사회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 기사회장은요, 선출직이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 한국바둑 역사가 이제 70주년 정도 돼 가는 시기였는데 단 한 번도 여자가 기사회장을 하거나 뭐 후보조차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때 33살이었거든요. 나이도 굉장히 어렸었고요. 그런데 그래도 바둑계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한번 나와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다 말렸죠. 친구들은 절대 하지 마라.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애는 누가 키우냐. 뭐 많은 반대가 있었었는데 그래도 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 바둑계가 바뀌어야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런 보급 활동을 했는데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또 이제 마음의 흔들림이 아이를 이제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선거하기 한 달 전에 이런 포스터를 만들고요. 공약을 내걸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또 운 좋게 9표 차이로 제가 이제 기사회장에 당선이 됐고요. 31대 프로기사회 회장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나름 바둑계에서는 밖에서는 사실 흔한 일이긴 한데 보수적인 바둑계에서는 이게 좀 그때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좀 많이 했었고요. 이 사진도 우먼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표지 모델을 해달라고 해서 찍었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보수적이고 좀 딱딱하고 좀 그런 조직에서 이제 33살에 여자 기사회장을 처음 맡게 됐는데요. 솔직히 이때도 되게 후회했어요. 내가 왜 했지? 집에서 애나 키울 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했고 바둑계 자체가 이제 10대에서 70대 기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자리였고요. 제가 프로 기사가 됐을 때는 한 230, 4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때 당시는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해보자.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힘든 고비를 거치면서 겨우 임기를 마치고 무사히 기사회장을 끝을 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됐고요. 현재는 K바둑이란 바둑 방송국에서 이제 좀 다른 것들을 해보면 어떻겠느라는 제안을 받고 이곳으로 직장을 옮겨서 이제 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20년 넘게 방송을 했지만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제 중계를 하는 진행자의 역할, 해설자의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 뭔가를 좀 만들어보고 기획해보고 그려볼 수 있겠다,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K바둑에 오게 됐고요. 이때 이제 이세돌 구단의 은퇴 경기를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해서 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좀 욕도 많이 먹고요. 구박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많은 호응을 끌어내면서 저희 방송국을 알리려고 또 바둑을 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바둑 프로 기사였기 때문에 좀 희소성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프로 기사이지만 이 순간순간 삶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좀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조금씩 그래도 성장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둑은 이 질문의 게임입니다. 바둑은 이 흑과 백을 서로 나눠 갖고 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럼 상대방은 아 그래? 근데 나는 이렇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난 이렇게 둘게. 서로 한 수 한 수 교대로 대국을 해 나가면서 한 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 바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하고요. 소우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둬도 같은 판이 단 한 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변화무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바둑을 두어오면서 제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이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둑을 한 판을 두는 데는 200수 정도가 평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판을 두는 데 있어서는 상대가 질문하고 내가 그거에 대답하고 또 그거에 질문하는 수없이 반복입니다. 그 많은 질문 속에 선택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이거다 라고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 건데 사실 그 수가 오답일 수도 있고 정답일 수도 있고 승차일 수도 있고 패차일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둑이 오롯이 나에게 주어진 바둑이라면 옆에서 훈수를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두어줄 수도 없어요. 오로지 나의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결정으로 그 판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뒤나 앞을 보지 않고 지금 상황의 최선, 내가 여기서 갈 수 있는 최선의 수는 뭐가 있을까?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는 연습을 무수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무모하지만 때로는 굳이 그러지 않았어도 됐을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시키는 그런 수를 찾고 그런 길을 나아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는 프로 기사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다음에 또 저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제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작가 김효정일 수도 있고요. 뭐 여행가 김효정일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또 김효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나의 이 한판 소중히 여기시면서 주변이 흔들리지 말고요. 남의 눈 의식하지 말고 오롯이 자기의 판단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수를 찾아서 살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